해피콜이라고 봐요. 고객들한테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왜 사셨어요? 뭐 검색하셨어요? 이제 고객 분석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셨을까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봐요. 브랜드 대표님이나 브랜드 마케터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마케터나 사업자가 이 질문에 답변을 잘 못합니다. 경쟁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잖아요. 경쟁사 제품이 있는데 굳이 경쟁사 제품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해 주신 이유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객님들한테는. 근데 이 이유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마케터와 사업자분들이. 왜 모르냐?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컨설팅을 한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제 브랜드고 아마 이름을 말하면 다들 아실 만한 브랜드가 있는데 컨설팅을 갔을 때 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러면 우리의 주 고객은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브랜드 내부에서도 마케터 분들이 우리의 주 고객은 20대 후반 커리어 우먼이다. 우리 20대 초반 대학생이 타겟이다. 라고 두 부류로 나뉘었었거든요. 실제로 엄청나게 규모가 큰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고객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고객 분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브랜드 내부에서 생각하는 고객이랑 실제 시장에 있는 고객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고객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고객을 분석을 하느냐? 저는 이제 고객 마인드맵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고객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고객 마인드맵을 추천을 드리는데 고객 마인드맵을 할 때는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고객 관점을 생각해서 고객 관점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브랜드의 고객이라고 좀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캐릭터를 한번 딱 그려보세요. 뭐 저처럼 그냥 간단하게 여성분, 남성분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우리 브랜드의 주 고객, 메인 고객 한 명을 딱 집어서 이 고객님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사업 아이템에 좀 빗대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마인드맵을 해봤는데 저희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들은 대체로 이런 눈에 띄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보호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 마스크도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마스크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얼굴이 크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쓰는 분들,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스크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 저희 고객분들은 이쪽이 메인 타겟 고객분들이긴 하거든요. 딱 하나만 찝으라면 요건데 여기서 조금씩 확장하면 이 정도 고객 특징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특징을 이렇게 적게 되면은 고객의 관심사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 고객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접촉성 피부염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 미용에 관심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써요. 안전한 마스크 좋고요. 얼굴이 큽니다. 그래서 큰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요. 마스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가격이 좋은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에 따라서 고객의 관심사, 뭐 고객의 현재 상황, 고객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고객님들의 관심사는 또 뭘로 이어지냐면 고객분들이 보고 싶은 콘텐츠로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는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고객이 좋아하는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고객이 좋아할 것 같은 고객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대부분은 콘텐츠를 만드실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고객의 관심사를 찾기 위해서 특징을 먼저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관심사를 유추를 하고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콘텐츠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기획이 가능해질 겁니다. 또 인스타그램도 좋은 게요. 고객분들이 이런 컨텐츠를 이제 소비를 하고 싶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싶으면 이제 검색을 해야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뭘 검색을 하죠? 해시태그라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제로 웨이스트라던가 친환경 브랜드라던가 뭐 여드름 케어라던가 수면 마스크 이런 키워드를 이제 고객분들이 검색을 할 거다라는 이제 결과물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해시태그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이런 해시태그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고객들이 이 해시태그를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브랜드의 게시물이 노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해시태그들을 많이 써주면 돼요. 그래서 고객들이 검색한 해시태그를 검색 해시태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한 해시태그들, 이런 것들을 검색 해시태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검색 해시태그 어떻게 활용하면 된다? 네, 많이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에 이제 표를 만들어서 이걸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 고객은 이런 관심사가 있어.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아마 좋아할 거야. 이런 컨텐츠를 필요로 할 거야. 이런 컨텐츠를 재밌어 할 거야. 그럼 이 컨텐츠에 대한 관련 해시태그가 나오겠죠. 고객분들이 이런 해시태그를 검색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이런 해시태그들을 검색하겠지? 재미있는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이런 해시태그를 검색을 하겠지?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요 고객 마인드맵 하나로 특징 적고, 관심사 찾고, 그 다음에 컨텐츠 이런 거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이런 거를 검색을 하시겠지? 라는 거를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인드맵만 하지 마시고 엑셀 표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해시태그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광고랑 또 비슷하죠. 우리 고객들은 세부 컨텐츠를 좋아하실 거야. 광고 문구를 이런 식으로 짜볼 거야. 그래서 광고 타깃을 어떻게 해서 이제 광고 문구를 어떻게 쓸 거야. 뭐 이런 느낌이랑 좀 광고랑도 많이 비슷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고객 마인드맵의 단점은요, 이걸 유추한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객을 분석을 할 때는 최대한 고객 관점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 마인드맵 자체가 사실 유추하는 거잖아요. 우리 고객은 이런 거 좋아할 거고,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좋아할 거고, 이런 콘텐츠 볼 거고, 그래서 이런 거 검색하지 않을까라는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유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일한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고객을 분석하는 방법은 해피콜이라고 봐요. 고객들한테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왜 사셨어요? 뭐 검색하셨어요? 뭐 보셨어요? 누가 잘 받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뭐가 좋으셨어요? 뭐가 별로셨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전화를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일수록 전화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막 하루에 나가는 주문건이 뭐 200건, 300건, 뭐 1000건 이래버리면 사실 고객분들한테 전화를 하기가 힘든데 뭐 하루에 10건, 뭐 20건, 30건 뭐 이 정도밖에 안 하시는 분들은 고객분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 구매 유입 경로를 파악이 되죠.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든지 뭐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든지 쇼핑 검색 광고라든지 뭐 네이버 쇼핑 외 뭐 이런 식으로 유입이 나한테 뜨잖아요. 네이버 쇼핑 외로 뜨는 애들은 전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네이버 쪽으로 유입이 돼서 구매를 하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뭐 검색 광고를 통해서 구매했다. 그러면 검색 광고 데이터 들어가서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서 구매했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하면 되는데 네이버 쇼핑 외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뭐랄까 추적 이런 게 물론 이제 사용자 정의 채널이라던가 UTM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화입니다. 뭐 페이스북 보고서 구매하셨어요? 뭐 인스타그램 보고서 구매하셨어요? 구글 광고 보고서 구매하셨어요? 어떤 게 마음에 드셨어요? 광고 중에서? 어떤 부분이
고객님한테 소구가 되었고 어떤 부분이 설득이 되셔서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해주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은 이제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 해줍니다. 특히 이제 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팔면서 고객분들한테 받았던 데이터 중에 뭐 갑자기 마스크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을 했는데 피부과 갔더니 선생님이 수면 마스크로 바꾸래요. 수면 마스크를 찾아보다가 되게 좋아 보여서 구매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사이트 상세 페이지를 바꿨어요. 피부과 갔더니 선생님이 마스크부터 바꾸래요. 이런 느낌으로 상세 페이지를 또 구성을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우리 브랜드 상세 페이지도 적용을 하고 이제 광고 문구에도 적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좀 은근히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꼭 해피콜 소상공인이신 분들일수록 해피콜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